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다음 달 2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비전에 동조하지 않으면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미 상무장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던 공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해 주민과 군인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군 당국은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해 오폭 사고가 났다며 철저히 조사해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영장심의위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손을 들어준 건 사상 두 번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뉴스는 조금 전 들어온 미국발 관세전쟁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다음 달 2일까지 유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미국 경제에도 역효과가 발생할 걸 우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동맹국을 향한 관세 압박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한효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3국 무역협정인 USMCA에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4일 두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사흘 만의 번복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Yo le presenté los resultados que hemos tenido en este mes, resultados con relación particularmente a la disminución del cruce de fentanilo de México hacia los Estados Unidos. 캐나다도 유예 조치에 포함되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역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관세를 유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맹국을 향한 경제적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비전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군의 연합훈련 도중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했는데 실수로 좌표를 잘못 찍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저희 MBN이 당시 영상을 입수했는데 피해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조용하던 민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다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입니다. 트럭이 유유히 지나가는 한적한 거리에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잠시 뒤 땅을 흔드는 충격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제 오전 10시 5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한 민가에 군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군부대 훈련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훈련에 투입된 KF-16 전투기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하며 민가에까지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 여파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마을 주민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아요. 거의 반파됐어요. 저희도 지금 안에를 못 들어가요.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MK-82 폭탄은 전투시 건물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축구장 1개 정도 크기를 살상반경으로 하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이날 사고로 주택 5동과 건물 1동 등을 비롯해 1톤 화물차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이 비정상 투하된 폭탄 8발을 모두 수거한 결과 불발탄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추가 폭발 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사고는 좌표를 잘못 입력한 조종사의 실수 때문이라는 게 공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폭탄은 훈련장에서 무려 8km나 떨어진 민간 마을에 떨어졌고 사고가 나자마자 전투기에서 투하됐다는 추정이 쏟아졌지만 군은 100분이 지나서야 오폭 사고임을 발표해 늑장 발표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KF-16 2대로 구성된 편대가 폭탄을 떨어뜨린 지점은 승진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애초에 정상 경로를 벗어나 비행했던 건데 군 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 조종사가 목표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상 실사격 훈련 전 지상에서 목표를 입력하는데 편대 리더인 1번기 조종사가 실수로 다른 좌표를 입력했다는 겁니다. 1번기가 폭탄을 투하하자 뒤따르던 2번기도 함께 투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표 좌표는 조종사가 지상과 공중에서 2번 확인하고 투하 직전 육안으로도 식별해야 하지만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하되었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폭발 사고 소식과 함께 전투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잇따라 나왔으나 공군은 약 100분이 지나서야 오폭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군은 다량의 실사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이상하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지만 공군의 탄이 맞는지 등 확인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소총 사격을 포함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우리 공군의 실수로 일어난 이번 오폭 사고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망가뜨렸습니다. 한적하던 마을은 갑자기 떨어진 폭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는데요. 골목마다 멀쩡한 대문이 없고 유리란 유리는 모두 다 깨져서 바닥을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 박은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가 옆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진동이 한 차례 일더니 자동차 유리창이 쩍하고 갈라집니다.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니 포탄이 쓸고 간 기와집 지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집이 들어가가지고 쾅 놓은 것 같은, 그러더니 이게 왕창 와자장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기 나는 전에. 이 집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전쟁 난 줄 알았어. 포탄 파편이 가게 지붕을 뚫고 들어왔고 유리벽은 박살나 위태롭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이곳까지도 금속 파편들이 날아와 차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약간 상상 속의 막 미사일 느낌? 여기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소리는 안 들려요. 여기는 처음 났어요. 저도. 주택에서 막 빠져나온 주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을 거야.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면서 놀란 주민들은 군사훈련 일정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경찰이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해왔죠. 일단 검찰은 영장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검은 보완수사 등을 요구하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이에 반발해 구속영장 청구에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에는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참석했는데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해당하지만 경찰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대통령 경호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검찰은 영장심의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심의가 진행된 17건 가운데 경찰에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의대 증원 문제가 오늘 분수령을 맞습니다.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발길을 다시 강의실로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전국의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건의했습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의 의견을 반영해 증원 규모를 정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과대학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 학장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만나 여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증원의 수혜를 받은 신입생들조차 휴학에 동참하고 있어 3,058명 동결로 가닥을 잡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과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팀 이름을 NJG로 바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기획사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신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충남경찰청이 개최하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하고 과반이 동의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헌법학자와 지방자치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중앙정부 중심의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을 찾아 부산 민심을 공략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박형준 부산시장이 산업은행 이전 같은 현안에 대한 답을 요구하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웃으며 행사장에 입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 하지만 곧 공개 발언이 시작되면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이 대표가 부산을 찾아 밝히려고 했던 북극항로 비전에 박 시장이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선을 긋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답을 요구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북극항로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저는 이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로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짧은 비공개 면담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 부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거나 그렇게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는 또 그것도 손님을 또 맞는 또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북극항로 논의를 주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면서도 다음 주 금융과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는 등 부산 맞춤 정책을 고심 중입니다. 이 대표의 이번 부산 방문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험지를 찾아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표 지지율은 35%였지만 PK 지역은 26%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내통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했다고 본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비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추진해온 민주당 통합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당내 의원 일부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검찰과 내통했다고 생각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해당 발언이 공개된 직후 이 대표는 다 지난 일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명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을 떠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의 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내 통합을 이루려는 행보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 공든 탑들이 다 가려지게. 반면 친명계 일각에선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 대표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개헌 등을 고려로 한 비명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방송이 녹화했던 만큼 이재명 대표 발언이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시도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짰다. 앞서 보신 이재명 대표의 이런 내통 발언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원 색출에 나섰다며 벌써부터 계엄 중이다 비판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헌에 침묵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개헌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2023년 9월 국회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대표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이 짠 짓이라는 주장에 이재명 민주당이 벌써 계엄 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짜 벌써부터 계엄령 하시네요. 뭐 색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벌써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계엄도 하고. 한 전 대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를 친중 좌파로 오해, 과거에 받은 사인을 찢어버렸다가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인을 받아가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재작년에 하이스트에 왔을 때 당시에 받은 사인입니다. 또 다른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권력구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여야 국민개헌연합을 만들자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별로 이 개헌안에 대해서 개헌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지 않고 계시는데 조금 압박을 하는 의미에서 또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윤 대통령과 당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한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MBN에 출연해 조기 대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의 정책 법안을 추진하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맞불을 놨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각자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일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바꾸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개편안은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속세 완화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등으로 중도 중산층 민심을 공략하자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으며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리면 기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사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모두 중산층 표심 공략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감세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최근 정부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어 민주당이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방안을 살펴보면 자금 조달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민주당의 국민펀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지우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0조 원을 조성해 첨단 산업을 키우자는 정부 안과 민주당 안의 차이는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정부는 채권 발행과 산업은행 재원을 출연해 5년간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이 참여하는 펀드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주요국들도 이미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 기술 투자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투자와 인적, 물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돈을 기술과 인프라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원하고 민주당은 이 돈을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기로 한 셈인데 관건은 수익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부터 이명박 정부의 그린 펀드까지 정부 기조를 반영한 펀드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코스피 수익률을 밑돌았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그렇죠? 네. 아주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하기가 힘들다 이 말. 배당과 세제 혜택이 있지만 낮은 수익률 때문에 펀드 참여자를 모으기 쉽지 않고 첨단 기업들도 투자받기를 꺼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업도 부담을 느끼는 거죠. 국민이 주주가 되는 건데 차라리 딴 데 가서 투자받는 게 낫지. 첨단 산업과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국회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책하는 자리였는데요. 최근 감사원 발표로 선관위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자 여야는 선관위가 가족회사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여당 주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웅 기자입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선관위 성토회장으로 번졌습니다. 최근 불거진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기회 균등과 능력 발휘의 환경 조성이 아니고 기회 박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배제하는 124회 실시된 경력 채용 과정에서 216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아니라 가족 회사 아닙니까? 채용 비리에 연루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따님 사퇴 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저러니까 선관위가 사무총장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런 소굴로 놔두고 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에 앞서 여당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비호 의혹을 제기해 한때 고성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 현안 질의에 출석 경우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없었습니다. 무슨 놈은 비호예요? 그만하세요.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시비. 청문회에 출석한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앞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선고 당일 많은 사람들이 헌재 앞에 몰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간 남성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주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경찰들에게 고성을 지릅니다. 헌법재판소를 파괴하자는 과격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나오는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집회 분위기는 과격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모두 결과 무시가 됩니다. 초부수자! 선고 당일 집회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경찰은 3단봉과 캡사이신 최루액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대테러 상황이나 물리적 충돌로 인명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될 전망인데 경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 업무 규정에도 인명구호라는 임무가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당일은 물론 하루 전에도 헌법재판소 인근 차량과 도보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헌재뿐만 아니라 폭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경비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40대 남성이 중국 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적이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 중국 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작을 알린 영화 쉬리가 26년 만에 돌아옵니다. 1999년 개봉한 쉬리는 국가 1급 비밀정보기관 특수요원들이 북한군 대장과 난파 간첩, 내부 첩자에 맞서 벌이는 숨막히는 첩보전을 담은 작품이죠.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김윤진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이번에 4K 리마스터링 버전이 극장 개봉을 확정하면서 새로운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620만 명을 동원하면서 90년대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됐는데요. 레전드의 귀환으로 영화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쉬리는 3월 19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 씨가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아 전국 투어 콘서트에 나섭니다. 이번 콘서트는 다음 달 19일 울산을 시작으로 광주, 안산 등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현미 씨는 지난 세월 속에서 제 노래가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하다며 데뷔 40주년을 맞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노래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985년 비 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한 주현미 씨는 짝사랑, 신사동 그 사람 등 히트곡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죠. 누리꾼들은 벌써 데뷔 40주년이라니 대단하다, 축하합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천둥의 신 토르를 연기한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가 한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햄스워스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김동현과 링 위에서 대결을 펼치거나 군 전투복을 입고 훈련에 나선 모습, 또 편한 옷차림으로 한국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극한의 과제에 도전하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몸으로 탐구하는 형식의 다큐멘터리 리미트리스2 촬영을 위해 한국을 찾은 건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포르가 서울에 오다니 한국에서 촬영하는 모습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한적한 곳이라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사고 원인을 밝힐 결정적 단서인 차량 블랙박스도 먹통인 상황입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곳곳에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내리막길을 달리던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택시는 손님 4명을 태우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손님 모두 70대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손님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외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탓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앞 주택에 CCTV 한 대가 있었지만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고 택시 블랙박스도 하필 먹통입니다. 사고 충격 때문에 녹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삭제가 된 건지 지금 없어가지고요. 지금 포렌식을 해놨어요. 경찰은 주변 CCTV를 추가로 탐문하고 운전사와 승객 4명이 어떤 사이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설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가 끊기면서 유럽연합 EU가 특별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유럽의 재무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EU의 지원이 절실해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과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기자 EU 정상들이 벨기에에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Great that we are not alone. We feel it and we know it.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유럽 정상들은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재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Arm Europe plan provides up to 800 billion euros for defense investment. It gives the member states fiscal space to invest in defense.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을 향해 안보를 자체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유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백악관에서 벌어진 젤렌스키 대통령과 설전 이후 내려진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은 유럽에 충격을 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세를 한껏 낮춘 채 파국 수습에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음 주 미국과 의미 있는 회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양측 실무진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종전 협상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잠재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시적 휴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추운 겨울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겨울 수영을 즐기는 체코인들 얘긴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거센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 수천 명의 체코인들이 모스트 마을 인근 차가운 호수에 뛰어듭니다. 수영복을 입고 파란 수영 모자를 쓴 이들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야말로 이한치한입니다. 한 참가자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친구들과 대결하기 위해 겨울 수영에 왔다며 신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겨울 수영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거리에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도넛을 사 먹기 위해서라는데요.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군침이 돌 만큼 바삭 구워진 도넛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폴란드의 도넛 가게 앞에는 달콤한 간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독교 전통에 따라 금식하는 사순절 기간 전 마지막 목요일을 기름진 목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름진 목요일에 도넛을 10개 먹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운이 없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니까 도넛 한 입 맛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가 느낀 걱정과 우울함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경기 침체와 정치적 갈등 심화로 낙관적인 성적표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하거나 아파서 거동이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늘었습니다. 가까운 형태의 관계, 그거를 저희가 이제 결속형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계들이 조금 더 약해진 것이 아닌가. 걱정과 우울함도 번졌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한 수치는 최근 3년 가운데 지난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함 역시 3.5점을 기록해 지난해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사회적 약자가 기댈 곳은 여전히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도 지금 도시락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노인네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 뭐가 풍족해 풍족하게. 야 뭐 손이 작아서 돈 못 받아?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여러 종류의 사회 갈등 중에선 보수와 진보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정치적 갈등이 폭발한 올해는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 단절되고 우울한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킬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이제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식을 해결해주기도 하고 인명구조를 보조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정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혁신 제품들을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기계 앞으로 가자 카메라가 얼굴과 식판을 인식합니다. 좀만 더 먹어봐요. 힘내요. 개인별로 영양소 섭취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AI가 판단해 영양사와 학부모에게 전달합니다. 급식을 얼마나 남기는지 알게 되었고 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평균 섭취율이 한 3.3% 정도가 되는데 저희 걸 도입했을 때 아이들의 섭취율 개선이 한 12%까지. 지리산을 등반하는 사람들마다 허벅지에 기체가 달려 있습니다. 보기엔 간단하지만 평균 20%의 근력을 보조해줘 가파른 산길도 너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행의 특정을 갖다가 AI 기술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 맞춤형 보조를 해주는. 해외에서도 통하는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수출 판로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 660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해외 바이어가 기업 부스에 방문해 수출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인 조달이 큰 흐름인데요. 큰 흐름에 맞춰서 탄소중립관 AI 로봇관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최근 정부 조달 분야는 단순히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 AI가 적용된 첨단 기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강원도의 한 지역 체육회 회장이 남자 직원에게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말한 음성 파일을 저희 MBN이 입수했습니다. 이 체육회장은 이런 성희롱 발언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개인 업무를 시키기도 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의 한 지역 체육회에 근무하는 A씨. 지난해 7월 오후 5시쯤 근무 중이던 A씨에게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마셨으니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 도착한 A씨에게 체육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뭐 여자 다 떨어지면 수차례 이런 일을 겪은 A씨는 참다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본인의 소유물도 아닌데 너무 치욕스럽더라고요. 불쾌하고. 제가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때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노동청에서 분리 조치를 지시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체육회장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꽃 배달과 자신의 집 나무에 열매를 따라는 등 사적인 일에 직원을 수차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월 노동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울산 출장 도중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땅을 봐야겠다며 왕복 6시간을 운전시켰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여직원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타고 제가 돌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른 손님들도 계셨는데 하고 하시면서 너는 엉덩이 크니까 기르지 말고 그냥 나가 라는 발언을 하시고. 이 회장이 취임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만 10명이 넘습니다. 피해 진정을 접수한 해당 노동지청은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체육회장은 몸 좋은 남성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0.1도로 어제 아침만큼 공기가 차가운데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지만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어제 쌓인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충남과 전북, 광주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수도권과 충북 지역도 오전과 밤에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순천 영하 3.7도, 대전은 영하 1.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과 광주 12도, 대구와 부산은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충청 이남과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